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48페이지에서 분극 상태와 그 다음에 휴지 전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휴지 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이 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 전이 값은 세포 바깥에 비해서 안쪽에 형성되는 상대적인 그 전이값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잘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탈분극과 재분극, 자, 이 부분들을 학습하게 될 건데요. 자, 우리의 이제 뉴런의 세포막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막을 보면, 자, 나트륨 채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칼륨 채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의 밖이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다. 이렇게 놓아봅시다. 평상시에 분극 상태, 휴지전이인 상태 떠올려보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안쪽에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에 이제 자극이 오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자, 나트륨 채널도 칼륨 채널도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이러한 채널의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 이렇게 열리는 종류 채널을 자, 전압 개폐성, 자, 나트륨 채널 통로, 채널 통로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는 전압개폐성 칼륨 채널 통로. 자, 이러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막에요. 자,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이렇게 있는 종류는 어떻겠어요? 마리집에는 이러한 채널들이 거의 없고 이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던 이 사이사이에 이러한 전압개폐성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극이 옵니다.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전압개폐성 채널들이 열리게 돼요. 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이온들이 자신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렇죠,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 그 다음에 칼륨 채널이 열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의 확산,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때 전이값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 전이값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전이값은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플러스 쪽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막전이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면.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커진다.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 거 이해되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확산이 일어난다.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커진다. 이렇게 같은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막 전이는 상승하게 된다. 자, 그리고 칼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얘는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커지는 것은 막전이에 무엇을 일으켜요? 그렇죠, 하강을 일으킵니다. 막전이가 하강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만든다, 이러한 소리예요. 자,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높아지는 건 플러스 쪽으로의 값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그 확산이 일어나는 것, 칼륨 이온에 대한 투과도가 높아지는 것은 마이너스 값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탈분극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극이 주어져요. 자극이 주어져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값이었던 게 플러스 값 쪽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분극 상태였던 게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으로 탈분극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탈분극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막투가도가 커지니까 나트륨이 확산되게 되고 나트륨 이온의 확산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탈분극을 일으킵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재분극 넘어가기 전에 이 나트륨 채널의 성질과 특징과 그 다음에 칼륨 채널, 칼륨 이온 채널의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나트륨 채널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 근데 칼륨 채널의 속도, 무슨 속도냐면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해요.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가 얘는 빨라. 근데 칼륨 채널의 속도는 느립니다. 느려요. 느려. 속도가 느려. 자, 그러다 보니 자극이 오면 나트륨 채널이 빠르게 열리면서 나트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재빨리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속도가 빨라서 닫혀. 얘가 이제 닫힐 즈음에 칼륨 이온의 채널이 그제서야 열리게 됩니다. 얘 속도가 느리다고 했죠. 그제서야 열려. 그래서 열리면서 칼륨 이온의 바깥으로의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탈분극이 일어났었잖아요. 탈분극이 일어나서 전이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강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전이값이 내려가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분극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다시 분극 상태로 내려간다, 이러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에서 탈분극 전이값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하는 것 재분극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재분극 상승했던 전이가 다시 하강하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자,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속도가 빨랐던 나트륨 채널의 통로는 닫히게 되겠죠.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칼륨의 확산이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니까 플러스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재분극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칼륨 이온 통로의 아까 특징이 뭐라고?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열렸던 놈이 닫히는 것도 늦게 닫혀. 그러니까 칼륨 이온에 빠져나가는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마이너스 70 정도였던 전이값이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과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극보다도 더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칼륨 통로가 늦게 닫히면서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쪽의 값이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고 마이너스 70보다도 더 낮은 마이너스 80 요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과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 이온 통로가 닫히게 되면 이제 우리 나트륨 칼륨 그 펌프가 작동하면서 다시 원래의 그 농도 기울기를 만들게 되고 원래의 휴지 전이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탈분극과 재분극의 개념, 그리고 칼륨 채널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 과분극까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이 각각의 용어와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극이 주어집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막전위를 측정합니다. 자, 마이너스 70 휴지전이죠. 휴지전이 값이 자극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전이 값이 상승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탈분극. 자, 그리고 이 탈분극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나트륨 통로가 닫히잖아요. 자, 그리고 칼륨 통로가 느리게 열리면 칼륨 통로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막전이는 이제 다시 하강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강하는 것, 이것을 재분극. 자, 그래서 이 칼륨 이온의 이제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칼륨 이온 그 채널의 속도가 느려서 느리게 닫히다 보니 휴지 전이 값보다도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칼륨 이온의 유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거, 이것을 과분극. 자, 그리고 이제 칼륨 통로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휴지 전이 값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 자, 그래서 탈분극, 재분극, 이때에 자, 통로의 열림과 닫힘,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그죠? 그리고 칼륨 이온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느리게 닫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전이값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각 이온의 막투과도를 그래프로 비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자극이 왔어요. 자, 그랬을 때 투과도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누구다? 그렇죠. 나트륨입니다. 왜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먼저 변할까요? 그렇죠. 나트륨 이온 채널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히다 보니까 막투과도 변화가 먼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투과도가 이렇게 변하고 막투과도가 상승하죠. 상승했다가 이제 통로가 닫히면 이렇게 이제 막투과도가 다시 내려오게 되겠지. 막투과도가 다시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 자,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이렇게 낮아질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칼륨 이온 채널도 열리게 되니까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도 상승하게 되겠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도 이제 뒤늦게 상승합니다. 자, 상승하고 이 칼륨 이온 채널의 속도는 느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막투과도가 다시 작아지는, 자, 요 부분도 느리게 일어난다. 나트륨은 빠르게 상승했다가 빠르게 낮아지고, 자,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어때요? 느리게 상승했다가 느리게 낮아지고, 막투과도가 변화하는 이러한 양상 변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투과도의 값 자체가 나트륨 이온의 이 막투과도 이 값 자체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나트륨 이온의 채널들이 훨씬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하는 나트륨 이온 채널들이 훨씬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막투과도의 최고값이 나트륨 이온의 경우가 더 크게 됩니다. 칼륨에 비해서요. 최고값이.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탐구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막전이가 변한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에 열리고 닫힌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통로에 열리고 닫히는 상태, 그럼 뭘 떠올려야 돼? 그렇죠. 막투과도가 변한다. 자,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먼저 변함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렇죠?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먼저 변한다. 그것은 나트륨 통로의 속도가 빠르다. 칼륨 통로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탈분극과 재분극. 자, 그리고 통로들의 속도, 그리고 각각 이온들의 막투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50페이지.
자, 이제 활동 전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활동 전위. 자, 이것은 이제 전위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막전위값의 변화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활동 전위인데 얘는 이제 자극이 가해질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자, 자극이 가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역치 전위값보다 큰 자극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극의 세기가. 그러면 이 역치 전위값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이 전위값의 변화 이 최고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돼요. 일정한 값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활동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자극이 와요. 그러면 휴지전이었던 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왜?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전위값이 상승하게 되지. 근데 그 전위값의 상승이 역치전위값을 넘어가게 되면 역치전위값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최고값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0 정도의 무조건 최고값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재분극으로 하강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요. 이것이 활동 전위의 특징이 됩니다. 활동 전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휴지 전위 값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거 이제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70 정도. 자, 휴지 전위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자극이 옵니다. 근데 이 자극이 작아.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60 정도까지만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이 자극이 역치값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역치보다 자극 크기가 작은 거예요. 역치값을 넘지 못하면 그냥 얘는 죽습니다. 사그라들어요. 이렇게 막전위 변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그냥 이제 전위값이 다시 원래 휴지 전위값으로 돌아옵니다. 자극의 크기가 작아. 근데 이 자극의 세기가 역치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전위값의 변화가 이 역치 전위값을 넘어서고 자, 그렇게 되면 나트륨 채널들이 대부분 열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나트륨 채널들이 대부분 열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막전위 변화의 최고치까지 막전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값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활동 전위의 막전위 변화 최고값은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값을 무조건 이렇게 동일하게 찍고 자, 그리고 칼륨 채널이 열리면 다시 재분극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고 휴지전이 값보다 더 내려오는 과분극 상태를 경험하죠. 과분극 상태를 지나서 휴지전이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활동 전위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 전위는 자, 실무율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전위값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자, 이러한 뜻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주어지는 자극이 역치만 넘어서면 자극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활동 전위의 특징이고 이것이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변화를 겪거나 안 겪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치값보다 작은 자극인 경우에는 조금만 변했다가 되돌아와. 이렇게 큰 활동 전위값의 전체적인 변화를 겪지 못해요. 그런데 자극의 세기가 역치값만 넘게 되면 자극의 세기가 역치값만 넘으면 무조건 동일한 크기의 전위 변화를 겪는 거죠. 이것을 실무율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역치값만 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역치값이 자극의 세기가 그냥 상대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제 나타냈을 때 자극의 세기를 플러스 10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전위값과 좀 헷갈리겠죠. 그냥 자극의 세기를 1, 2, 3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자, 자극 역치 값이 자극의 세기 중에서 이 값이 역치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극이 1일 때는 역치에 도달을 못하니까 활동 전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탈분극 잠깐 일어났다가 그냥 마는 거야. 그런데 역치값인 자극의 세기가 2야. 그러면 얘는 역치값을 이제 역치값이니까 어때? 얘는 활동 전위가 이렇게 활동 전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자극의 세기가 역치보다 이제 또 큰 3입니다. 자, 3이면 아까 2였던 자극보다 얘 자극의 세기가 크잖아. 근데 자극의 세기에 상관없이 자 3이 주어지면 역치를 넘어섰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 얘는 자극의 세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활동전이 같은 활동전이 이 전위값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값 무조건 이렇게 최고값 동일한 최고값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거야. 자극의 세기에 상관없이 자극의 세기가 뭐 5다 그래도 상관없이 이 똑같은 활동전이 그래프만큼 요렇게만 전위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이 활동전위 실무율을 따른다. 자, 요러한 개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자, 막전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활동전위라고 한다. 특징은 실무율을 따른다.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활동 전위, 자,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 전위가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게 되면 얘는 일정 시간 뒤에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흥분이 자극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막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활동 전위가 일어나. 그러면 이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이 자극은 이동하게 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나트륨 채널과 칼륨 채널들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칼륨 채널들이.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이제 활동 전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활동 전위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뉴런의 하나의 뉴런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전도. 그래서 연쇄적으로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거, 이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부른다. 이야기했습니다. 흥분의 이동, 전도. 자, 이해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전도는 뉴런에서 이제 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축삭 돌기라고 칩시다. 축삭 돌기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띡 자극이 왔다 치자. 이론적으로 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통 이 우리의 자극은 축삭돌기의 중간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뉴런 생긴 모양을 보면 자극을 수용하는 거 뭐야? 그렇죠. 대부분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하잖아. 그치?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하고 자, 이러한 자극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여기가 축삭 돌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축삭 돌기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모아진 자극이 역치를 넘어서면 이제 활동 전위가 생겨나고 이 활동 전위는 축삭 돌기를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활동 전위는 무조건 같은 크기 실무율을 따른다. 같은 크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삭 돌기 한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축삭 돌기의 끝부분으로 축삭 돌기의 말단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축삭 돌기 중간으로 자극이 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자, 이론적으로 중간으로 오게 되면 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흥분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건 여기 보이는 활동 전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자, 활동 전이가 이제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중간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뉴런 다시 그려볼게요. 중간으로 이렇게 자극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나의 뉴런일 때 뉴런의 자극은 대체로 가지돌기들이 수용하고, 그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신경세포체 자체에도 자극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 뉴런, 요거 전에 있는 뉴런이 있을 때 이 축삭돌기 말단 여기가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가 여기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지돌기가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용된 전위들이 축삭돌기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역치를 넘어서면 무조건 활동 전이가 생기고, 역치를 넘어서면 활동 전이가 생기고, 이렇게 생긴 활동 전이는 축삭돌기 말단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단으로 이동한 이 흥분의 전도는 이제 또다시 다른 뉴런으로 또는 다른 세포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 뉴런과 뉴런,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흥분이 이동하는 건 전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흥분의 이동은 그렇죠, 전도. 자, 그래서 이 흥분의 전도는 이론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딱 위치하게 되면,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시작 지점이 이렇게 축삭의 끝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자, 그렇게 되면 흥분의 전도는 항상 이렇게 축삭의 말단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된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되는 이제 원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축삭돌기 말단,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의 이제 시작 부분이라고 치고, 시작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평상시의 분극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극이 왔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가지고 이제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면서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지.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전이 변화, 어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요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들이 닫히고 이제 이 위치에 있는 칼륨 통로들이 어떻게 돼? 열려. 그래서 칼륨의 유출이 일어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전이 변화는 3번 재분극을 경험하죠. 재분극 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리고 칼륨 채널이 늦게 닫히면서 과분극을 경험하고 다시 휴지전이로 이렇게 돌아오잖아. 자, 그리고 요 지점 A 지점이라고 하자. A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이쪽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여기 이제 왼쪽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오른쪽 옆으로, 여기가 B 지점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 이제 나트륨 채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흥분이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전이 변화가 여기 이제 나트륨 채널을 열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재분극이 오고 있을 때 같은 동일한 시간에 여기 어때? B 지점에서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B 지점에서 이제 다시 또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 칼륨 확산에 의해서 얘는 이제 다시 재분극 상태가 되겠지. 재분극 상태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또 C 부분에서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처음에 일어났던 활동 전이가 처음에 일어났던 A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제 얘는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휴지전이 상태로. 그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자극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흥분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쵸? 흥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활동 전이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이론적으로 중간에 도착한 자극은 양방향으로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흥분의 전도가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B 부분에 일어난 활동 전이, B 부분에 일어난 활동 전이가 이 C 부분에 활동 전이를 다시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이론적이라면 A 부분에도 얘는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A 부분은 이미 활동 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는 잠시 동안에 이 불운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B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활동 전이, B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이 변화가 A 부분에는 잠시 동안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을 불응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B 부분의 변화는 C 부분에만 영향을 미쳐서 C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하고, 이미 활동 전이가 생긴 이 A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얘는 한 방향으로만, 뉴런에서 일어난 이 흥분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동안에 불응기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나트륨 채널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나트륨 채널은 왜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 자, 그리고 이 빠르게 닫힌 요때에 잠깐 그 전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입체 구조가.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 갖는 그 잠깐 동안의 불응기 때문에 얘는 다시 B 부분에 생긴 변화가 A 쪽의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A, B, C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자, A에 자극이 없었어. 자, B에만 계속 이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B 부분에 처음으로 자극이 왔다면 B 부분에 생긴 활동 전이가 C로도 활동 전이를 일으키고 A에도 활동 전이를 일으키니까 양방향으로 흥분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A 부분, B 부분, C 부분. 자, A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부분에 이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A 부분에 재분극이 오는 동안 B 부분에 탈분극이 생기겠지. 자, 그리고 B 부분이 이제 다시 재분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자극이 이동하면서 C 부분에 탈분극을 일으키는데 A 부분 다시 분구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B 부분의 이 변화가, 전이 변화가 A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극이 다시 역행하지 않는 거야. 다시 반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왜? 이미 여기 활동 전이가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나트륨 채널의 불운기를 갖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뉴런에서 생기는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의 흥분의 전도는 자, 뉴런의 이렇게 구조상 받아들이는 곳이 가지돌기 쪽에서 받아들이고 축삭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는 특징을 갖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는 축삭 말단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양상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갖는 이유는 나트륨 채널이 갖는 잠깐 동안의 불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불운기가 지나면 또 다른 자극에 의해서 A 부분도 역시 활동 전이가 다시 또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 50페이지에 이 흥분의 전도 과정,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나트륨 채널의 불운기,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차분히 우리 분극 상태 배웠던 것부터 휴지 전이, 활동 전이, 그리고 흥분의 전도 과정 차분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